자서전 4장 순한맛 7 똑똑 물음표. 제가 어릴 때 대구의 초등학교 때는 성적 순위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딱 한 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반에서 7등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과 공동 7등.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저로서는 실망스러운 등수였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이랑 숙제 외에 따로는 거의 공부를 안 하긴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숙제부터 해놓고 나가서 놀았습니다. 4학년 때 한 번은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중학교인가 높은 단계의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 하셨습니다. 남학생 한 명이 제일 먼저 풀었고 2등으로 제가 풀었습니다. 우리 2명 외에는 아무도 못 풀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전교 1등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을 수로 졸업하고 대학은 카이스트에 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 바로 다음으로 풀어서 내가 수학을 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뽑혀서 수학 경시대회도 나갔는데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으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망쳤습니다. 저는 실기시험을 참 못 쳤습니다. 초등학교 때 주요 과목은 수였고 실기시험 비중이 높은 미술, 음악은 우, 실기시험 비중이 가장 높은 체육은 미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독서실을 다니게 됐습니다. 공부도 했지만 친구들이랑 독서실 앞에서 간식 사 먹고 수다 떨고 노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독서실 몇 번 갔더니 독서실 직원 총무 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다른 독서실로 옮겨 다니게 됐는데 그 독서실에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구석자리에 독서실 사장님 아들인 오빠의 여자친구 좀 보라고. 오빠와 여자친구 좀 보라고. 우리 몇 명은 조용히 몰려가 봤습니다. 한 의자에 두 남녀가 앉아서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독서실에서 잠을 자자고 했습니다. 공부보다도 밤 늦도록 놀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놀다가 바닥에 누워 잤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 전에 들러서 제가 진짜 독서실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락은 하셨지만 외박한 제가 탐탁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 때 시험 준비라는 걸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시험 3일 전에 독서실을 가서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독서실에서도 바깥에 들락날락 하면서 친구들과 놀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는 높았습니다. 숙제는 꼬박꼬박 성실히 했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에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닌데 3등이라니 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에 전국 모의고사를 쳤는데 반에서 2등, 전교에서 4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10반, 1학년 학생 수가 500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서 1등을 한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는 실기시험이 없었습니다. 실기시험에서 점수 다 까먹는 제게는 실기시험이 없는 전국 모의고사가 유리했던 거지요. 그때도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고. 제가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벼락치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건 너가 머리 좋아서 그런 거고 그건 별로 칭찬하고 싶진 않아. 엄마 없는 결손가정인데도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서 그걸 칭찬하고 싶어. 전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란 건 제게 너무 당연한 거라 좋은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선생님들께 이쁨 받는 완전히 모범생에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매사에 고지고대로이고 착한 바른생활 소녀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삶이라서 그것에 대한 칭찬이 그 당시 어린 저로서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반 전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실기시험이 있어서 기본 점수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실기시험이 없어서 딱 자기가 공부한 만큼 점수 받을 수 있어. 그 당시 고등학교 때는 실기시험이 없이 필기시험 점수로만 성적이 매겨졌던 겁니다. 저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저는 실기시험에서 점수를 다 깎아 먹었으니까요.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이어갔으면 공부를 잘 했겠지요. 경쟁심도 있어서 성적 보고 더 이상 벼락치기 하지 않고 열심히 했겠지요. 중학교 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시험을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다 하셨습니다. 기본 실력을 본다고. 옆짝꿍끼리 시험지 바꿔 점수를 매길 거라 하셨습니다. 제 짝이 말했습니다. 서로 시험지 바꿔서 매길 거니까 서로 답 고쳐주고 점수 잘 받게 하자고. 전 남의 말 참 잘 듣습니다. 귀도 참 얇습니다. 시험은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 짝이 고쳐준 덕분에 저는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제 인생 유일하게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험이 과학 경시대회였던 겁니다. 예고도 없이 기본 실력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경시대회를 연 것이지요. 며칠 뒤 저는 과학 경시대회 상을 받았습니다. 제 짝 덕분에 점수를 잘 받아서지요. 저는 두고두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잊고 살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시간에 한 문제가 안 풀렸습니다. 문제를 다 푼 한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자기는 다 풀었다고 여유만만하게 시험지를 들고 자랑하듯 비스듬히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못 푼 문제 답이 보였습니다. 평소 공부를 그닥 잘하지 않던 그 아이가 웬일로 그 문제는 푼 것입니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컨닝을 했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